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박스의 박주영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모스에서 이제 여러 체인이 서로 소통하는 프로토콜인 IBC 프로토콜이랑 이제 저랑 또 진경님이 이제 코드 체인에서 이제 컨셉을 실제로 동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현을 해보면서 겪었던 것들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IBC 프로토콜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크게 오버뷰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BC 프로토콜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IBC를 구현하면서 이제 뭐 어떤 점들이 이제 뭐 주요했고 그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코드 체인이랑 이제 뭐 코스모스랑 한번 연결해서 뭐 아톰도 받아보고 그런 걸 해보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찾아봤던 게 ICS 스펙 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IBC 말도 나오고 ICS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그래서 IBC는 그 프로토콜을 말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인터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약자고, 그리고 ICS는 이제 IBC를 구현하는 스탠다드를 이제 또 별개 용어를 써서 말하는 단어고, 뭐 문맥상도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의 IBC 프로토콜에 대한 뭐 스탠다드가 이제 뭐 어딘가에 올라가져 있고, 그래서 ICS 스탠다드 이제 뭐 주요한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번호가 붙여지면 이제 ICS 1번, ICS 20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볼 때 그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면서 이해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 건데, 이 예시는 이제 ICS 20번 스펙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체인 하나에서 다른 체인으로 뭔가 토큰을 보내는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코스모스랑 코드 체인이 붙는다고 하면 코스모스의 아톰을 이제 코드 체인에 보내서 코드 체인에 이제 유저들이 주고받을 수 있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체인에 있는 재화를 다른 체인에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먼저 보내는 체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먼저 락을 걸어요. 이 재화가 이제 뭐 코스모스의 이제 뭐 아톰이 이제 코드 체인에 넘어가면 그동안 그 코스모스의 아톰은 묶여 있어서 아무도 이제 쓸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묶어놓고 이제 코드 체인한테 나 이 아톰을 묶어놨으니까 너네 체인에서 아톰에 해당하는 새로운 토큰을 발행해서 이 사람한테 줘라는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 받은 체인은 이제 그 패킷이 실제로 코스모스 허브에 트랜잭션으로 제대로 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톰에 해당하는 뭔가 증명 같은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 간의 통신이면 항상 그 얘가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하는 시간 안에 그 패킷이 도달을 하지 않으면 아까 묶어놨던 토큰을 다시 풀어서 그 아톰을 다시 이제 보내던 사람 취소된 걸 확인하고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걸 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는데요. 이제 뭐 다들 코드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뭘 하는지 이제 코드 형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 TCP 쪽 보셨거나 아니면 그 이더리움에서 노드 쓰는 거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원리는 결국에는 패킷당 숫자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 뭐 1번 패킷을 이제 두 번 처리되지 않게 하고, 뭐 2번 패킷은 1번 패킷이 오기 전에 처리가 안 되게 하고, 사실상의 메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체인 간에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보내는 체인은 먼저 그 패킷의 ID가 있어서 이걸 이제 내가 보내겠으니까 하나를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그 다른 체인에 있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블록체인에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넣으면 이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체인은 내가 어떤 패킷을 보냈는지 그 해시 값을 자기 체인의 스테이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블록체인의 스테이트에 적으면은 보통 그 머클 프루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헤더에 보면은 전체 스테이트에 대한 해시가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그 키밸류 값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루프를 이제 상대 체인에 같이 보내줘요. 패킷이랑 함께. 그럼 이제 받는 체인에서는 그 프루프랑 패킷이랑 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랜덤 액을 보내고 받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받으면은 상대 체인에 실제로 이 패킷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이제 좀 더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게 제대로 돼 있으면 나도 이거 받았다고 하나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넌스가 올리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카운트. 왜냐면 2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도 이제 이걸 잘 받았다라고 이제 스테이트에 저장을 해.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 보낸 체인에서 이제 다른 체인의 스테이트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읽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내가 보낸 게 잘 도착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체인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IBC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패킷이 딱 한 번 제대로 도착을 하는 걸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퀀스 넘버 같은 거가 있어서 그걸 하나씩 올리면서 소통을 하고, 스펙에서는 그 시퀀스 넘버를 관리하는 걸 이제 채널이라는 앱스트랙션을 써서 하고요. 그래서 그 TCP에서 커넥션 같은 거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뭐 시퀀스 정해서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래서 IBC에서도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 A와 모듈 B가 이제 소통을 시작하면 채널을 열고 숫자 하나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서로 간에 그 패킷 ID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당연히 중복된 패킷은 처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받았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뭐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IBC에서는 계속 스테이트를 수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 블록체인에 있는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거고요. 결국엔 다 블록체인의 스테이트 변경은 전부 트랜잭션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다 이제 뭐 할 때마다 트랜잭션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스테이트가 수정이 되면 그 스테이트에 대한 머클 프루프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코드 체인 인스턴스를 뭐 돌리고 있고, 이제 코스모스에서 뭔가 트랜잭션이 날라왔어요. 난 아톰을 이제 줄 테니까 받아라 하면은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머클 프루프를 확인해서 실제 코스모스의 밸리데이터들이 이 스테이트가 변한 걸 서명했구나를 확인한 다음에서야 제 코스모스 노드에서 코드 체인 노드에서 코드 체인의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스테이트를 수정하고 그걸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는데 그 블록체인 간의 이제 통신은 항상 이 패킷이 도달한다는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으면 실패했을 때 처리도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체인에서 패킷을 보낼 때 그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타임아웃은 그 시간을 쓰진 않고요. 보통 타임아웃은 시간 쓰잖아요. 뭐 DB에 쿼리 달리는데 5초 안에 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의 타임아웃은 블락 넘버를 써요. 그래서 뭐 블락 넘버가 10 바뀔 때까지 이것이 이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뭐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블락 생성이 블록 생성이 멈춰 하루가 지나도 타임아웃이 지나진 않고요. 거나 블록이 생성돼서 해당 내가 타임아웃 지정한 블록 넘버가 이제 블록이 생성될 때까지 지나야 타임아웃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큰 틀은 이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패킷을 안전하게 잘 보내는 게 목적인 거고,
이제 이거를 여러 체인이 쓸 수 있는 스탠다드 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몇 개 더 있긴 한데 주요한 예들만 또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역할 대략 이해하시면 뭐 혹시라도 나중에 ICS를 직접 구현할 일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뭘 하는 거냐면 그 코드 체인에서 코스모스의 스테이트를 확인하려면 사실상 코드 체인이 코스모스의 일종의 밸리데이터처럼 그 걔네들의 스테이트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모든 트랜잭션을 다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는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만들거든요. 그것처럼 IBC에서도 내가 두 체인이 소통하고 싶으면 서로 상대방 체인의 클라이언트가 구현돼 있어야 돼요. 각자의 체인 안에. 그게 클라이언트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스테이트가 특정 블락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커넥션이 있는데, 커넥션은 이제 맨 처음에 두 체인이 연결을 할 때 이제 서로 간의 체인의 아이디 같은 걸 뭐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체인을 확인하고 그 체인의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채널은 이제 채널이 약간 아까 그 TCP 커넥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듈이랑 한 체인의 모듈이랑 다른 체인의 모듈이 소통할 때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시퀀스 넘버 하나 정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ICS 2번에 정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펙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컨센서스가 다른 체인의 컨센서스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뭐 잘못된 공격을 받아서 이상한 데이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컨센서스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베리파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어떻게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스펙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상 두 가지인데 뭐 꾸준히 말하지만 하나는 그 스테이트를 증명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딱 이런 인자를 받아서 불리언을 주는 함수를 구현하면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코드 체인을 구현하면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블락 넘버랑 그 라이트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랑 그 커미먼트 프루프가 이제 머클 프루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증명 그리고 그 패스 이제 스테이트가 보통 키밸류 스토어로 구현이 되잖아요. 블록체인에서는 그 키밸류 스토어의 키가 패스인 거예요. 그리고 밸류. 그래서 이 패스에 이 밸류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주는 함수인 거고요. 노 멤버십 프루프는 반대로 이제 해당 키에 특정한 값이 아무 값도 안 쓰여져 있다는 걸 증명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상대 체인의 스테이트를 검증하는 식으로 스펙이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라이트 클라이언트면은 결국에는 보통 헤더라고 부르는 정보를 받아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헤더를 받아서 자신의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라이트 클라이언트다 보니까 이게 풀 노드가 할 수 있는 베리피케이션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뭔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매우 희박한 경우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ICS에서 클라이언트 스펙이 가지고 있는 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그래서 커넥션은 이제 뭐
제가 읽기에는 그 서로 두 체인이 있으면 두 체인 간에 이름 붙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체인이 서로 소통을 시작할 때 보면은 그 뭐 TCP 같은 거 서로 간에 맨 처음 커넥션 맺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아요. 그래서 누군가 커넥션을 이니셜라이즈 하면은 이제 뭐 오픈해주세요, 오픈되었습니다, 나도 오픈됐어요 해서 컨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체인 간에 한 번에 소통을 해놔야 다음에 어떤 모듈이 이 체인에 가고 싶어 할 때 이제 바로 집게 해당 체인에 있는 모듈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널은 그 패킷들이 이제 주고받는 레이어인데, 그래서 패킷들의 순서를 보장해주고 걔네들이 한 번만 도착하는 걸 보장하고, 그리고 모듈 커미셔닝 하는데 오늘 모듈 쪽 이야기 많이 안 할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널 스펙에서 이제 패킷의 스테이트 버전을 가져와 봤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랑 꽤 비슷하거든요. 그 A가 이제 먼저 샌드를 하면은, 그리고 B에서 이제 리시브를 받으면 이제 행복하게 끝나는 거고, 이제 A가 보냈는데 그 B가 블록이 충분히 많이 생성됐는데도 A가 보낸 거를 처리 안 했으면은 타임아웃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타임아웃 콜백이 풀려서 A 체인에서 그 타임아웃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가져온 코드들이 그 스펙에 보면 다 거의 비슷하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코드 많아요. 거기 가면 그 수도 코드로 다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쪽에 있는 코드를 따라서 작성하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킷을 보낼 때 하는 일은 보면은 뭐 상식적으로 이제 채널이 있으면 채널을 가져오고, 그리고 커넥션을 먼저 가져오면 좋겠는데 커넥션도 있으면 가져오고, 그리고 현재 채널에 있어서 그 시퀀스를 가져와서 시퀀스를 하나 늘리고, 그 시퀀스 늘린 걸 또 저장하고, 그리고 내가 보낼 패킷의 해시를 저장하고, 아까 말했던 것들이 거의 그 스펙 가면 똑같이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패킷을 받을 때도 아까 말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채널 정보 가져오고, 커넥션 정보 가져오고, 타임아웃이 이제 일어났으면 처리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패킷이랑 프루프를 받을 텐데, 내가 패킷을 받고 프루프를 받는데, 그게 이제 이 커넥션에서 아까 클라이언트 베리파이 멤버십을 통해서 이 패킷의 해시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노드나 시퀀스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포트라고 해서 지금 아까 서로 체인 A랑 체인 B가 통신할 때 서로 간에 이름을 주고받는 거를 커넥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TCP랑 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구글의 웹 요청, 첫 번째 페이지를 달라고 웹 요청을 하려면은 구글 도메인에 뭐 80번 포트에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다른 체인에 뭔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다른 체인 이름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을 거고, 그 채널에 이제 포트, 예를 들어 뭐 뱅크 아니면 이건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뱅크라는 포트에 이 패킷을 보내줘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IBC에서는. 그러니까 뭐 80번 포트, 443 포트 그런 것들이 이제 IBC에도 있는 거고, 얘는 대신 그냥 스트링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릴레이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체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결국 누군가가 서로 양쪽 체인을 읽고 서로 데이터를 주는 역할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릴레이어라고 부르는 얘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릴레이어는 특별히 뭔가 복잡한 로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체인으로부터 그냥 데이터를 받아야 체인으로부터 그냥 데이터를 쭉 받고 그걸 이제 다른 체인한테 그냥 그대로 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릴레이어의 조건으로 그게 하나 있거든요. IBC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릴레이어가 모든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고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상한 역할을 해도 여러 개 중에 여러 개가 이상해도 되는데 적어도 최소한 하나 이상은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있어야 IBC가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널 쪽 아마 스펙에 보면은 큰 흐름을 쭉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충 읽고 이런 거 필요하지 이해할 수 있으면 IBC 이제 구현하는 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A 체인의 모듈 1, 2랑 B 체인의 모듈 2가 서로 통신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체인에 B 체인에 대한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구현이 돼 있어야 되고 B 체인에 A 체인에 대한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구현이 돼 있어서 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모듈이 이제 포트 넘버를 받아야 돼요. 그 TCP 뭐 서버 짤 때 이제 뭐 포트 바인딩하는 거나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이랑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A 체인과 B 체인이 커넥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커넥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이제 패킷을 서로 간에 보내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전부 구현하면은 이제 서로 간에 두 체인끼리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체인 팀에서도 이거에 이제 완벽한 구현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패킷을 다른 체인에 보내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컨셉 구현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브랜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직접 구현하려고 보면 이제 뭐 필요할지가 궁금할 텐데 사실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 키밸류 스토어가 체인에 하나 있으면 되고요. 물론 이건 머글 프루프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트랜잭션들 몇 개 추가해야 되고 꽤 많이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RPC들 또 여러 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을 하면 되고요. 키밸류 스토어도 되게 간단해서 이 정도 세 개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채널이니 커넥션 부분은 이제 또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 제일 복잡한 부분이 사실 라이트 클라이언트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코드 체인이 비트코인이랑도 연결하고 이더리움이랑도 연결하고 코스모스랑도 연결하려면 코드 체인 안에 세 체인에 대한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전부 구현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각 체인별로 이제 요구사항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라이트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한번 리캡하고 가자면은 풀 클라이언트는 사실상 체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받아서 소통을 하는 이제 일반적인 그 노드를 말하는 거고요.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보통 이제 트랜잭션 정보도 너무 많고 복잡한데 내가 필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의 검증뿐이니까 그럼 헤더 데이터들만 받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검증하는 걸 라이트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텐더민트 쪽에서는 POW에서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구현할 때 좀 더 쉬운 부분이 있는데 POS보다
왜냐면은 헤더 정보만 받았을 때 그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헤더의 그 해시만 봐도 얘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클라이언트에서 이 내가 받은 헤더를 검증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 해시만 봤을 테니까. 네. POS에서는 그 밸리데이터 셋이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뭔가 그냥 자주 바뀔 수도 있고 뭔가 좀 큰 텀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밸리데이터 셋을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그 부분이 저희가 할 때 약간 좀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텐덤비트 쪽에서 코스모스가 쓰고 있는 쪽에서는 이게 좀 미리 고려가 되어 있어서 그 텐덤비트 쪽 코드 보면 헤더에 이미 그 현재 밸리데이터 셋의 해시랑 넥스트 밸리데이터 셋의 해시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쪽은. 밸리데이터 셋을 보면은 그 밸리데이터 리스트랑 그 보팅 파워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구현할 때 문제점은 저희는 굳이 헤더에 밸리데이터 셋의 해시 같은 걸 넣어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헤더를 고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실 저희도 밸리데이터 셋의 정보가 스테이트에 저장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헤더랑 그 밸리데이터 셋이 이제 스테이트에 있으니까 그 머플 프루프를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스테이트에 있는 정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주고 받아서 새로운 이제 ICS 헤더를 만들어서 이 헤더를 받는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헤더를 아예 수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제 이 발표 이후에는 그 디스커션 세션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한 20분, 30분 정도. 네. 이제 강일님과 진경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마이크 없어서 잘 들리시죠? 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 기술 디스커션 세션은 좀 오늘 발표 내용 말고도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만든 거긴 한데요. 일단은 발표를 2개 했으니까 그 관련된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술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IBC 네. 샌더가 리스버 체인으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패킷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게 트랜잭션 기반으로 시스템가 가능할 텐데 네. 그것도 트랜잭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 트랜잭션 형태로 그러니까 질문 요약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네. 질문 답변한 사람은 마이크 쓰시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샌더가 리시버한테 패킷을 보내면은 그 패킷 보낸 게 이제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질문이셨는데, 네, 그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또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트랜잭션을 보내면 B가 필요하고, 그럼 결국 릴레이어가 결국 트랜잭션을 보내면서 B를 내야 되는데, 그 B 부분은 아직 뭐 스펙에서 어떻게 하자 같은 내용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컨셉이라서 B 부분을 고려하고 있진 않은데 실제 구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전부 트랜잭션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트랜잭션이면 시그니처로 있어야 될 건데 네. 누구의 시그니처로 보통 트랜잭션에서 보낸 사람이 서명을 하고 그걸 검증하잖아요. 트랜잭션에서 샌더의 그 시그니처를 검증하는 이유는 왜냐면 그 샌더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IBC를 봤을 때 IBC에 생기는 트랜잭션들은 결국 다른 체인의 그 스테이트에 대한 증명을 다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체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IBC에 관련된 트랜잭션들은 그 다른 체인 워클 프루프만 검증하지 굳이 사이너의 서명을 검증할 필요는 없어요. 코스모스 구현체 스탠다드 트랜잭션이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구현이 코스모스 구현체, 아까 질문은 이제 코스모스 구현체에서 어떤 트랜잭션 쓰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코스모스 구현체의 트랜잭션 종류를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조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스모스도 RCS가 뭐 100% 구현돼서 프로덕션으로 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RCS 스펙을 가지고 컨셉 구현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컨셉 구현한 거랑 코스모스의 컨셉 구현한 거를 붙여서 한번 정합성을 보려는 정도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RCS 스펙 자체가 사실 지금 파이널라이즈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종 파이널 리뷰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스펙도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어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스펙에서도 미정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그 락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돈을 묶는다는 개념이 없는데 이게 그냥 어떤 주소로 보내는 걸로 구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락을 푸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걔가 락을 풀 수가 있으니까. 뭐 일단 비트코인은 아스마트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방법이 당장 떠오르진 않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서 다른 체인에서의 프루프가 왔을 때만 풀리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 주신 내용은 사실 체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락킹을 하기 위한 방법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스크립트가 있고,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어떤 그 해시의 프리미지를 알면 그냥 이 해시락으로 걸어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묶는 방법은 사실 유스케이스에 따라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컨트랙으로 뭐 특정한 주소에 뭘 보내면 걔가 묶여 있고, 걔를 푸는 트랜잭션이 존재해서 걔를 풀리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인에서 에셋을 어떻게 핸들링 하냐에 따라서 락킹을 하는 방법은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CS 스펙 자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락을 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네. ICS에서 앞부분이랑 그 릴레이어 쪽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25번이랑 26번에 핸들러 쪽이랑 라우팅 모듈 쪽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AT에서 B체인을 보낼 때 이게 이쪽 B체인으로 와서 이거를 그 모임 트랜잭션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걸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게 베팅 해주는 쪽이 핸들러 쪽이랑 라우팅 모듈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IBC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갈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루프 오브 컨셉에서는 그냥 이미 정해진 코드를, 정해진 딱 그 에셋 하나 보내는 것만 저희가 작성 중인데, 이게 뭔가 미래에 잘 되면은 다이나믹하게 뭐 스마트 컨트랙트로 짤 수도 있겠죠. 뭔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체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게 이제 뭐 라우팅, 아까 그 포트 넘버 할당하는 거나 뭐 라우팅 모듈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라우팅이 되는 방법은 사실 아까 포트 넘버 정하는 걸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체인에 이 포트 넘버로 이 패킷을 보내줘 해서 그 포트 넘버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코스모스 프루프 오브 컨셉 구현도 받아봤는데, 그쪽도 아직 이 라우팅 모듈 쪽은 구현을 안 해놓고 있길래 저희도 지금은 생략하고 간단한 예시만 구현을 하고 있어요.